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은 지금 살벌합니다.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죠. 그러자 이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 사교육 박멸 운동과 함께 인정사정 없는 단속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11일 국무원 산하의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 명의로 전국 31개 지방정부에 대해서 8월 30일부터 매달 1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학교 숙제와 과외 부담을 줄인 이행 실적을 중앙에 보고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실적 목표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주어진 목표에 미달하면 당연히 강력한 문책도 이어질 것이다, 이것도 예고를 했습니다. 단속 중점 대상은 학교 숙제 감축 현황, 방과 후 학교 서비스 현황, 과외 학원 감축 현황, 일반인 고발 처리 현황 등이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의 통지는 이게 사실 명령이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폭로대를 설치해가지고 감축 실적과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직접 대중매체에 공개하고 인민재판한다는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문책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경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산당식 돌격 앞으로 방식이 이 사교육 단속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서슬퍼런 지시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곧바로 이 사교육 단속 암행 요원을 모집하는 그런 일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쌓기에 들어간 겁니다. 베이징의 학부형들이 모인 한 단체 채팅방에는 곧바로 베이징 교육국 지침에 따라서 관할 구 정부가 월 수당 4,800위안, 한 85만 원 정도를 내걸고 사교육 학원을 단속하는 암행 요원을 모집해서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사전 조치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이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의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기말고사도 영어시험을 폐지시켰습니다. 베이징 교육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의 외국 교과서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육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의 외국 교과서 사용 금지는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전망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교사와 사교육업체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아주 살벌한 단속도 시작이 됐습니다. 9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이 허베이성 사어시 이 교육당국은 최근 여름방학 기간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 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택에서 돈을 받고 과외를 했고요. 자신의 집에 과외방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의성 황산에서는 호화별장에서 과외 중이던 교사가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고요. 안의성 한산현에서는 빨간 완장을 찬 단속 요원이 2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외를 받고 있는 현장을 발로 차고 들어가 가지고 교사의 목덜미를 잡고 연행하는 영상이 이 소셜 네트워크인 이 웨이보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안의성 만산에서는 완장찬 단속 요원이 무허가 학원의 교습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아주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당연히 이 공산당원들의 자발적 신고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중국의 사교육 엄중 단속과 함께 요즘 중국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단속에 나서서 이 중국 공산당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저속한 가요 퇴치를 이유로 해가지고 노래방 음악 단속도 들어갔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에서 성행하는 노래방의 공목 가운데서 일부 저속한 가사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당국 우선 이 노래방 금지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오는 10월 1일부터 해로운 내용이 있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국이 허락한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 보존을 해치건다든지 민족의 단계를 깨는 내용, 사교, 미신을 퍼뜨리는 노래는 부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도박, 폭력, 마약과 관련된 노래도 노래방 금지곡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반면에 당과 국가를 선전한 노래는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과거 당국이 금지곡으로 정한 노래들 중에는 나는 대만 여자를 좋아해, 또는 방귀, 또 베이징 홀리건, 학교 가기 싫어, 이런 노래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든지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노래들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노래방 기기에 등록되는 노래만 따로 심사하는 전담 조직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10월 1일부터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각 업소는 노래 기기에서 금지곡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방정부는 노래방 업소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중국에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업소가 약 5만 곳이 있고요. 노래방 기기 시스템에 등록된 곡은 10만 곡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문화여유부, 한국어로 말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 정도가 되는데요. 이 문화여유부는 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드높이고 또 국가의 문화안보, 이데올로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단속을 실시한다. 그 이유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중국 미디어를 연구하는 그레구아르 비엔부니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중국은 노래방을 당국의 정책 실패라든지 대만 문제 같은 이런 민감한 이슈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 노래방에서 불러도 되는 노래, 부르면 안 되는 노래를 정해주는 것은 대중의 통제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아이돌 연예인 같은 이런 유명인을 후원하는 온라인 팬클럽, 기획사, 그리고 관련된 SNS에 대한 단속도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팬클럽이 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넷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2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이 아이돌 팬클럽 계정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 15만 개 이상을 삭제를 했고 또 계정 4천 개 이상을 폐쇄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단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반부패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아이들 같은 유명인 팬클럽 문화를 두고 광적이다, 악마의 시였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문제의 팬토로방 1,300여 개를 폐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자본의 검은 손을 잘라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무차별적인 성장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1년 전만 해도 중국 정부는 아이돌 팬 문화가 긍정적 에너지의 모임을 촉진한다 그러면서 장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또 일부 팬들이 투표권을 주는 특정 브랜드의 우유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하수구에 버리는 등의 맹목적인 팬 문화가 등장하니까 정부가 생각을 바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5월에 중국의 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에서 제작사는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에게 팬들이 투표하게 하면서 협찬사의 우유 제품에 투표를 위한 QR코드를 부착을 했습니다. 인터넷 팬클럽들이 투표를 위해서 이 제품을 사들였고 20만 개 넘는 우유가 버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아이돌 숭배 문화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의 이 아이돌 문화 단속이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이 이 문화계 전반에 대한 정화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방송 감독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은 8월 초부터 한 달간 인터넷 예능 프로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과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CNN은 중국 정부는
아이돌 팬클럽이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를 독점하면서 정부의 메시지를 가리는 현상을 우려해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 당국의 광범위한 단속이 이제는 업무상 술자리를 강요하는 문화 척결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과 규제는 개인의 삶과 사회 풍속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10일 업무상 필요하다고 술을 권하는 것은 병적인 가치관이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최근에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 알리바바의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고객 접대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고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 공산당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최고 사정기관이죠. 이게 직접 나서가지고, 이 기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기업의 회식과 접대를 사실상 금지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기업 문화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최고의 간부들까지도 술자리에 여성을 앉히고 술도 권하는 음주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단속의 상한선을 정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독재국가의 특성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집권자 마음대로 국민들의 삶 깊숙이까지 관여해가지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통제하고 규제하고 단속합니다. 또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메시지를 가릴 수 있는 방해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절대 좌시하지를 못합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최우선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그리고 중국 사회 모든 시스템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이 아이돌 문화같이 시진핑의 이슈보다 더 흥미롭고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참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 모두의 이념과 사상, 심지어 생각 구조까지 통제하고 지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지배 체계이고 지배 구조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관영 언론만 존재하지 다른 언론들이 아예 없다는 점에서 그 민영 언론 역할을 지금 SNS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SNS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까지도 공산당의 것으로 장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 공산당 이념과 다른 내용들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노래방 규제 역시 대중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의 이렇게 다양한 규제 조치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교육만 하더라도 이 공산당 정부가 아무리 서슬퍼런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더욱 은밀하게 퍼져 나갈 것이라는 예상들이 터져 나옵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 주필 출신 언론인 마첸쭈는 지난 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교육 기업들의 사교육 서비스를 중단시킨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다음 달이면 각종 개인 사교육 양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 씨는 정부는 학교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공개하고 몇 년 안에 어떻게 명문대가 밀집이 있어가지고 교육열이 높은 이 베이징의 하이덴구하고 서북 산간 지역의 교육 격차를 없앨지 시간표부터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마첸주의 동영상에는 6만 5천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도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부자들은 지금도 월 4만 위안, 그러니까 한 700만 원씩 주고 가정교사를 고용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결국 이 강사의 질이 불투명한 교육 암 시장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이 HSBC 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부모 가운데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다고 답한 사람들은 무려
93%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63%인데 이것보다 30%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사교육 열풍을 아무리 권위적이고 서슬퍼런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도 그걸 지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정권을 불신하고 또 시진핑 정권과의 괴리감만 느끼도록 만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